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정부, 그들은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에 벌써 그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나서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들의 변호 수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2018년 5월 31일 문재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로 되는 것이지요. 우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그 분석 자료, 거기에 오류가 이미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8년 6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아주 높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구가 아닌 근로자의 소득 분석, 이러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낸 바가 없다고 하고, 또 나아가 실제로 그런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선은 그 분석을 하는 도구 측면에서 없는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내용을 분석하기로 합시다.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저임금 근로자하고 나머지는 저임금 근로자보다는 고임금 근로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고임금 근로자로 부르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용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정도가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정도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원래 임금을 적게 받던 사람이 임금이 많이 늘고, 임금을 많이 받던 사람이 임금이 조금 늘었더니 이 둘 사이의 그 차액, 그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특별히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마치 중고등학생 교과서 한쪽 귀퉁이에 있는 도표를 보는 것 같지요. 이 서술문만 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 계산이 맞는지 검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고용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둘밖에 없다. 그렇게 했죠. 저임금 노동자가 근로소득을 100단위를 받고 고임금 노동자가 근로소득을 1000단위를 받는다 하고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 양자 사이의 근로소득의 차이는 900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양자에게 동일하게 근로소득 20단위씩을 증가시켜 봅시다. 그러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120단위가 돼서 100단위일 때보다 20%가 증가하게 됩니다. 고임금 근로자일 경우에는 1020단위가 돼서 이전보다 2%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있을 때 같은 단위를 증가시키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근로자에게 그 증가가 20%, 고임금 근로자에게 2% 증가, 그러면 대단히 큰 차이이지요. 그런데 이들 양자 간의 그 소득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저임금 근로자가 120단위, 고임금 근로자가 1020단위, 양자 간의 차이는 900단위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양자 간의 격차도 어떻게 되어서든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 그래서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수치로 그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 20단위를 다 새로 부여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소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저임금 근로자는 그 이름처럼 원래 임금 총액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정 비율 올라간다고 해도 그
늘어난 액수가 고작 10몇만 원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10몇만 원 더 늘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소비로 이어져서 마중 노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대단히 비싸지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도 상승하고, 이것이 반복돼서 원래 계산사항의 기대했던 그 결과는 대부분 거기서 깎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러한 것을 면밀히 미리 다 감안을 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저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이론만을 가지고 시작을 해놓게 되면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10몇만 원 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아주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다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이 정말 올랐고, 무려 20%나 올랐고, 우리가 설정한 모델에 의하면, 그래서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졌고 20%면 막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근로자가 크게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좀 아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사실은 돈이 없는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이렇게 20% 우리의 모델에서 20% 정도가 새로운 부담이 생겼을 때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관계를 끊는, 해고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돈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돈이 없는 중소기업주, 이들이 느끼는 이 20%라고 하는 그 부담은 아주 막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을 존폐의 영향을, 그들의 사업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예측하지도 않았던 사업주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그 이중의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들이 아주 잘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정책은 아주 성공을 했는데 정책과 관계없이 일단은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이 있어서 그들의 소득이 하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근로자의 소득이, 이 일정 군의 근로자의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우선 그의 말을 분석해 봅시다. 고용에서 밀려난이라고 했습니다. 밀려난다고 하는 말과 켤레를 이루는, 이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거나 밀어냈을 때 이쪽에서는 밀려나게 될 겁니다. 가령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정원이 10명이어도 보통은 조금 더 타지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정확히 10명만 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명이 타고 있고 김 씨와 문 씨가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밖에서 장 씨와 박 씨가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10명밖에 태울 수 없으니까 김 씨와 문 씨가 밀려나게 되겠죠.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김 씨와 문 씨가 밀려난 뒤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밀려나도 그 엘리베이터에는 여전히 10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국가의 경제,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를 다룰 때는 김 씨와 문 씨는 밀려났으니까 자기가 밀려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장 씨와 박 씨가 다시 탔기 때문에, 밀고 이들을 밀어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용 상태는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 이런 경우에 실업자는 증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 통계상 소득도 하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가령 소소하게 장 씨와 박 씨가 고임금 근로자였는데 이번에 저임금 근로자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노동시장,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가치 선상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개인만 보니까 김 씨와 문 씨의 소득이 하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데이터는 전체를 보게 됐죠. 그래서 김 씨와 문 씨가 나가더라도 장 씨와 박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이 하락하지 않아야 옳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 국어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 그러면 근로자로서 빈곤한 층이 되겠죠. 그런데 고용에서 밀려난 일자리를 잃은, 그래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 빈곤층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빈곤층,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밀려난 김 씨와 문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소득이 하락했을까? 소득이 하락했다는 것은 근로임금이 낮아졌다든지 했을 때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 국민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소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로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말이 상당히 좀 이런 것이 걸린다고 하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말을 이해하고 한 것인지 그냥 읽은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가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로 경제에서는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 모든 분위라고 하는 것은 가령 소득의 크기를 적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몇 등급으로 나눠서 볼 것인가, 그 나누는 것을 분위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5분위 그리고 10분위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5분위 같은 경우에 5등급을 나눠서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은 소득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5분위가 됩니다. 가장 적은 것이 1분위, 10분위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은 것이 저소득층이 1분위로 가고 가장 소득이 큰 쪽이 10분위로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1등은 좋은 것이고 5등은 좀 떨어지는 것이고 하는 것과 역순이죠. 그래서 어쨌든 5등급이든 10등급이든 이렇게 나눠놨더니 각 등급마다 전부 소득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는 전부 소득이 증가했는데 근로자 외 가구,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가구에는 소득이 감소했다. 그래서 가구 소득 격차, 이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봤더니 그 격차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가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된 근로자 가구,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해고된 근로자 외 가구,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들은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해고됨으로써 없어진 그런 가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 이번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이 되지 못한,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그런 가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우리 국민 전체의 가구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2018년 1분기 근로소득 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분위부터 5분위, 그러니까 저소득 쪽이죠. 그 5등급이 소득이 다 감소했고 6분위부터 10분위, 그 윗부분은 소득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 하고
조선일보 2018년 6월 1일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구소득의 격차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부터 살펴보죠. 보통 가구소득의 격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5등급으로 나눴을 때 1분위와 2분위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1분위와 5분위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10등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소득인 가구와 저소득인 가구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분배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근로자 가구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바보 같은 비교가 아니겠습니까?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근로자가 아닌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입니다. 그 사이의 그 격차를 비교를 해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중점이 그렇다면 원래는 근로소득이 있다가 없는 쪽으로 이동한, 즉 해고된 근로자,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게 된 이런 측에 그 초점이 놓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구별로 해고가 되거나 가구별로 채용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료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알아서 그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든 이 데이터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시한 데이터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변명용으로 썼다고 하면 그저 악용된 것뿐이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누가 어떻게 분석을 한 것인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 없는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구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이전에도 없던 사람, 이전에도 근로소득이 없던 사람이 이번에도 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갑자기 감소하려면은 아주 특이한 다른 이유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던 사람이 해고로 근로소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임금만큼 하락을, 그러니까 없어지는, 소득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해고된 근로자의 소득 문제, 그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국가재정전략회의 2018년 5월 31일 그곳의 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여기에서 이 말에서 실제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었다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또 대책도 어느 정도 제시했고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가정법을 써서 앞으로 만일 그렇게 밝혀지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비껴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정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헌법상의 기관도 아닌 청와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소위 개혁정치, 혁명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 핵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뭐 정부도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알아서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말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그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줄어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는데 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기기는 했지요. 그런데 이 주로 근로시간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이쪽은 소득 감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문제보다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소득 감소라고 한다면 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52시간 근로 쪽에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52시간 근로,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식의 어떤 경제론에서 4가지를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4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첫째가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서 현실에서 바로 벽에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두 번째 일자리 중심 경제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은 52시간 근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그가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선거 때부터 만들어 놓았던 이 두터운 목록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구분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돼서 그의 정책은 큼직한 정책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또 결국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붕괴를 계속하다가는 결국 소멸할 것이다. 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양극화가 최악의 상태다. 벌써 10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최악의 상태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디서부터인가 저소득층에서부터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경제정책을 아직도 비호를 하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일자리 중심 경제에는 또 방어를 하려고 하는, 만일 그가 앞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태도이겠죠.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원자력 발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전기불이 안 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기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원전 중단했잖아요. 당연히 전기 안 들어오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탈원전했지 탈전기한 거 아니다. 나는 방사능이 무섭다고 했지 전기가 무섭다고 한 건 아니야. 아니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결국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꺼놓고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무식하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무식한 공무원은 그것이 개인의 흠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국익을 해치고 국가의 부를 소진시키고 국민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